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전까지 구급 공무원으로 입사해 3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였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급여를 얼마나 받고 박봉이라는데 과연 그 돈으로 먹고 살만은 한지, 그리고 얼마나 근무하면 급여가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 또한 공무원 준비 전에 적은 급여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사기업 대비해 공무원 직장생활 시 확 줄어든 급여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급여는 사기업 대비해 적을지 몰라도 본인이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다닐지, 아니면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방을 얻고 근무할지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받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박봉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테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공무원 준비 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은 급여가 적어 보여도 공무원의 큰 매력인 호봉이 쌓였을 때는 받는 돈의 액수가 대기업 수준으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좋아지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망직 공무원 기술직으로 3년 정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위의 표는 제가 구급 공무원 2년차인 2019년도에 받았던 총 급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급 총액은 4천만원 가까이 되고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3,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세금 비율로는 약 22% 정도 공제하는 것 같습니다. 세후 3,100만원을 12로 나누면 월 평균 대략 260만원 정도 실수령을 했네요. 그 중에서 11월 달에 받은 급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무원 급여가 구성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직 공무원 급여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위 화면처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1월 달 급여 지급 상세 내역인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본봉이 흔히 말하는 기본급입니다.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급수와 호봉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저는 여기에 속해 있네요. 2년차 대비 호봉이 왜 이렇게 높은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남자분들은 공경력 2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추가로 저는 사기업 경력이 인정돼서 동기들보단 호봉이 더 높아 급여도 조금 더 받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첫 직장이 공무원이시면 남자분들은 9급 3호봉 정도로 본봉이 시작했을 것 같네요.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직 근무자에 한해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초과 근무에 대한 금액입니다. 직급별로 시간당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요. 야근을 안 해도 기본 10시간을 줍니다. 11월 기준 저의 경우 30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한 걸로 계산이 되네요. 만약 초과 근무를 하나도 안 했다 하면 기본 10시간인 88,000원 정도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말 그대로 점심값입니다. 밥은 사 먹어야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도 급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매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항목이고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군수당 및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정군수당은 1월 및 7월에 보통 받는데요. 근속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봉의 10%인 20만원 정도 돈을 받았겠네요. 총 급여 테이블에서 1월과 9월에 특히 급여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명절 휴가비 때문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1년에 2번 설과 추석에 나오는데 본봉의 60%를 받습니다. 제 기준으로 대략 1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급여를 받았던 3월은 바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 번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해 보너스 개념으로 받는 돈입니다. 직급과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에서 4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기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휴가를 다 못 쓸 경우 주는 연가보상비와 가족수당, 그리고 육아휴직비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회초년생인 경우 해당이 없고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니 별도로 포함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금 형식의 공제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등 보험 항목과 기타 소득세 항목으로 공제가 되고, 기여금은 공무원분들이 은퇴 후 받으실
공무원 연금으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11월 달 총 282만 570원에서 세금을 제한 후 받은 실수령액 210만 3060원을 계산해 보면 공제 비율이 대략 25% 정도 나오네요. 지금까지 구급공무원 급여 구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중에 공직생활 시 본인들이 받을 급여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만약 사기업 경력을 빼고 일반적으로 첫 직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 아마 이래저래 다 포함해서 월 평균 200만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가요? 월 평균 200만원 정도의 급여는 박봉인가요? 아니면 사회초년생 급여로 괜찮은가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본인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며 부모님 집에서 결혼 후 독립할 때까지 지낸다면 처음 200만원 정도의 급여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월세를 내가며 생활을 한다면 솔직히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봉급은 아닙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200만원도 부족할 수도 혹은 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은 박봉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9급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큰 장점일 수도 있는 호봉이 쌓였을 때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얼마나 근무하면 살만할까요? 보통 공무원 생활 10년 정도 하면 좋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정군수당을 보시면 맥스로 받는 조건이 10년부터입니다. 근무 당시 주변 선배들을 보면 10년 정도 근무 시 이런저런 금액을 다 포함해서 1년에 총 받는 금액을 12로 나누면 대략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은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혼자 살지 않고 4인 가정이 가장이고 외벌이를 한다면 4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부부 공무원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 공무원으로 둘 다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합쳐서 연봉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산다면 솔직히 나쁜 급여는 아니거든요. 넓은 평수에 집 한 채 사고 외제차 한 대 정도 끌고 부족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급 공무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급여가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근속 연수가 오래될수록 받는 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또한 같은 공무원들끼리 인연을 만들어 결혼도 하면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미래에 있을 달콤한 보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목표를 위해 한 단계씩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사기업 퇴사 후 구급 공무원을 6개월 만에 단기 합격할 수 있었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터치 하나로도 시험 경쟁률이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 7급 공무원이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7급 공무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올리며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맞춰줘야 하지 않겠냐라며 한탄했습니다. 직급이 주사보로 3호봉이라는 이 공무원의 4월분 세전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255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99만 8천여 원으로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실제로 올해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9급 1에서 한 5호봉, 8급은 1에서 3호봉 월급보다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글에는 공무원을 왜 하느냐, 저 정도면 맞벌이는 필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힘들게 시험에 합격했지만 박봉에 또 인센티브 없이 과중한 업무를 떠맡는 상황에서 공무원 기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